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법치주의 탐구, 어, 법에 관한 관심을 갖다 보니 이제 조선시대부터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아주, 이건 뭐 조선시대라고 하지만 그 일제시대에 이르러서 그리고 현대 법이 어떻게 정리되는 그 과정을 아주 쉽게 잘 돼 있어요. 제가 읽은 행운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 법치주의 탐구. 조선은 역성혁명이죠.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았느냐? 고려의 법이 너무나도 문란하다. 그래서 법의 정비를 통해서 왕권과 신권의 견제, 정도전, 그렇게 해서 역성혁명의 기틀을 차지합니다. 정도전은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 조선을 지배하는 법의 지배 이르게 한 틀은 정도전이 완성한 겁니다. 정도전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제는 이 책을 쓰신 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대학교 교수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과 함께 많이 이제는 이렇게 우리나라 그 편찬하시는 분들과 교류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헌법을 1987년도 민주항쟁 이후 제정된 헌법 체제가 뭐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뜻이 모아서 만든 헌법이고, 사실 그 전에 법은 일제시대법, 그다음 이승만의 독재,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대로 법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냥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 이후에 법을 쫙 정비합니다. 자기들 생각에도 독재 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을 걸랑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이러한 조선시대부터 율사는 완전히 그냥 하수로만 취급하고 이용만 당했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율사로 다 있다가 일찍 퇴직합니다. 왜냐하면 위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문관만 주시했기 때문에 아래 율사는 무슨 기술사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했는데, 결국은 이 보니까는 그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은 박정희 시대 때 한번 휙 정리 한번 하고, 전두환이 다시 쿠데타하고 나서 정리하고, 그러면 뭐 독재에 맞는 입맛에 만든 것만 다 집어넣었죠. 아주 박정희 시대 때 그 아주 독소 조항은 뭐냐?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다를 헌법에 집어넣었습니다. 참, 근데 그거 그대로 유신시대 법이나 전두환 법이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87년도에 헌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 사법을 국민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헌법 조항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말장난에 알박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법률가 이렇게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면서 살아온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책에 여러 가지 참가하신 분들,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조선시대 법을 만든 것이 법치주의, 이 법치주의가 서양의 국왕부보다는 훨씬 더 선진적이었던 거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여러 가지 법이 나오는데요. 일단 조선시대 때 태조가 법치주의를 선언합니다. 고려와의 차별성을 위해서 조선 경국전, 그리고 결국 경국대전이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조, 호조, 그리고 내부적으로다가 삼권 분립이 형성이 돼요. 이 국왕, 그 다음에 육조, 그리고 육조를 비판하는 또 하나의 제도가
비변사, 상설기구. 그러니까 국왕 6조 행정체제에 재상의 견제를 받는 시스템. 그러니까 재상은 일종의 국회의원이죠. 국왕은 이제 행정부의 관할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여론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둡니다. 선거관 유상의 여러 가지 만인소, 복합상소 등등 이런 게 나오는데요. 상권 분립이 최종 형태가 어느 정도 사후에 조선시대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법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기 이제 단순하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인데요. 첫째, 의정부와 육조 등에서 담당관들이 제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는 헌법을 저는 이렇게 실행하다가 사관원에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제정을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왕에게 이제 보고되죠. 두 번째는 개별 사건에 대한 왕명이 이제 법으로서 정립이 됩니다. 이제 개별 사건에 대한 건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건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사례로 분류해 가지고 분류에 여러 가지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다 왕이 결정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소개할게요. 이제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이런 것을 해석해가지고 적용하는 데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 소송이 이제 점차 이게 이제는 많아지는데 향전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경국대전 대명률 수고 중에서 민사 소송과 관련된 조문들을 모아가지고 사찬법서가 등장합니다. 시속유치만 전하는데 하여간 이런 게 좀 있다는 거니까는 매뉴얼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여기 이제 정도전에 관한 사상이 민본주의인데요. 백성의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도전의 이론은 맹자의 폭군 방벌론과 다른 차원이다. 혁명 이론이 집단적 혁명 이론을 고양시켰다는데 권력 이양 과정에 추대와 선양, 인준의 새로운 형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맹자의 내용과 다르다고 합니다. 이건 어려운 분야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에 이제는 연산군에 관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연산군이 좀 나름대로 좀 과학적인 지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하들이 그 당시에 이전 월식이 있었는데 폭정을 나라에 어떠한 병변이 있으면은 이 나라의 어떠한 그러한 상황에 왕의 폭군에 관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연산군이 이런 얘기합니다. 월식은 태양과 달이 겹쳐서 생긴 일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물리쳐라. 하여간 이런 대목도 있는 거 봐서는 아주 재밌습니다. 또 이제는 법이 여러 가지 처음에는 이러한 법이 많이 이렇게 됐지만 조선 후기 들어와서는 이러한 사대부는 좋은데 이제는 법을 무시한 일단 사상에 의존한 그러한 것에 휩쓸리면서 이 법치주의가 많이 훼손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색당쟁 이런 것이 또 하나 이 법률 해석 율사의 우대가 문관에 의해서 눌렸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네요.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중국 법률서가 많이 수용이 되는데 저 중국 법률서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점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나라가 노비 제도는 맞는데 중국처럼 노비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자세하게 그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비에 대한 그러한 처우를 법으로다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국 법률을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슨 뭐 노비가 무슨 뭐 주인을 고발하면 노비를 뭐 사형을 처한다는데 그 남편이 그 마누라가 이혼합니다. 그래서 그 노비를 시켜가지고 무고를 했는데 이걸 무고죄로 다 사형을 처할 것이냐? 그건 노비가 남편의 노비냐, 뭐 마누라의 노비냐, 아니면 공동의 노비냐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이러한 율법을 그냥 배제하고 우리나라의 다른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또 하나는 그 뭡니까? 그 서자가 형이었었고 적자가 아이가 적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서자가 나이가 많다는 것은 첩을 둔 지 오래됐다는 얘기네요. 하여간 서자가 적자를 때려 죽였어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형법을 적용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적서관계에는 규정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것 때문에 기존의 법으로다가 그냥 형제간에 그 다툼이니까 형벌이 약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많이 뭐 여러 가지 뭐 여섯 갈래로 해석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지고 그냥 설명을 못 드려요. 하여간 이러한 게 있었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화기에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자기네 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에는 절대자인 천황에 대한 규정만 있고 식민지의 법규는 전적으로 다 천황에 의한 지시에 의한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은 우리나라 관습법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 나오죠. 뭐 장자에 의한 상속 이거가 사실은 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됐는데 일본 놈들이 법을 만드는 바람에 장자에 대한 그 상속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선의 법이 아닙니다. 장자가 상속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그 뭡니까 수사라는 데 있어서 일본 놈들은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그 법관의 주도로 수수 절차를 지배하는 예심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식민지 조선통역부는 안 합니다. 그냥 검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구류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로도 해가지고 합니다. 이러한 조선 뭐 형사특별법, 조선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그 개판인 것은 식민지 일본 놈들이 만든 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차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1운동에 뭐 보안법 만들고 보안법도 일본에도 없어요. 이런 거 그냥 지금까지도 그냥 독재놈들이 써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친족 상속 문제도 그 일본과 달리 조선에 무슨 뭐 관습을 조사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것을 아주 고착화시켜버리고 나쁘게.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기준으로다가 이제는 뭐 우리나라 무역법 만들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무역법 맨날 뭐 사후 약방문식으로다가 대한민국 법을 뭐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금융법 이런 거 사기치는 거 전부 다 막 제대로 미비해가지고 좀 제대로 선진국을 공부해가지고 좀 적용하십시오 좀. 그래서 이제는 여기 이제 마지막 나오네요. 이제 뭐 맺은 말에 정리를 합니다. 조선시대 국왕은 제도의 정비, 그러니까 고려시대하고 차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19세기 말 서구의 법제주의에 들어왔는데 이러한 대한제국의 또 여기 평가하는데 대한제국이 처음에는 입헌 뭐 이권 준주의 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뭐 급진파가 집권하면 일본시로 갔다가 또 러시아시로 갔다가 뭐 결국은 뭐 식민지로 끝났지만 이건 대한민국 법이 진짜 해방 이후에 독재 시대에 의해서 강화됐고 그리고 법 개정도 대부분이 박정희 전두환에 의해서 개혁이 됐다가 1987년도 헌법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1980년도 헌법도 법률가들의 알박기 정말 고칠 게 너무 많습니다. 하여간 조선시대는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는 정말 법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는 전 세계적으로다가 빠르고 달랐다. 뭐 이 점을 좀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